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5월 21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 0.44% 상승해서 1998포인트에 마감이 되었고요. 특히 장 중에는 2000포인트를 한번 돌파를 했었죠. 하지만 다소 밀려서 1998포인트에 마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동시호가에 들어가서 5만원이 깨지면서 49,950원에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도 큰 금액은 아니었는데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었다, 이 점에 저는 의미를 부여를 하고 싶고요. 이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집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던 경우가 언제였는지 과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죠? 4월 초에 한번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여주었고, 조금 더 내려가 보면 2월 초 주가가 6만원 할 때죠. 즉 2월 초에 주가가 6만원 할 때, 이때를 제외한다면 4월 초에 한번, 그리고 5월 21일인 오늘 이 시점, 이렇게 외국인의 4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외국인의 순매수 행진이 과연 내일도 이어지는지, 그래서 5거래일 연속 지속이 되는지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5거래일, 6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들어온다고 하면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때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눈에 들어왔다, 이렇게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도 잠깐 코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확진자 수가 10명대로 떨어졌죠. 물론 클럽발 감염은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국내에서 발생된 환자 수는 10명, 해외는 2명, 모두 합쳐서 12명이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와 비교해보면 다시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기사가 하나 발표가 되었죠. 삼성전자 평택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라인 신설.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자에서 기흥, 화성 이곳을 중점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계획 중이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평택에 신규 라인을 다시 신설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규모는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파운드리 생산 라인 설비에 약 10조원 정도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이 투자와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런 말을 했죠. 어려운 때일수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멈춰서는 안 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를 했죠.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는 미래 산업, 그리고 대한민국의 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과 맞물려서 삼성전자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TSMC 같은 경우에는 미국 애리조나에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죠. 이 규모가 약 15조 원인데 지금 평택에 신설 라인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구체적인 규모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약 1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비교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번에 신설하기로 한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라인이 사실 TSMC가 전세계 점유율 1위죠. 여기 표를 살펴보시면 TSMC 대만 기업인데 작년 1분기에 비해서 올해 20년 1분기에 점유율이 더 늘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하락을 했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재용 부회장이 2030년에 대만의 TSMC를 파운드리 업계에서 따돌리고 점유율 1위로 만들겠다, 지난 2030 비전을 통해서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보자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D램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 다 이런 용어들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고 머릿속에 잘 정립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삼성전자라는 기업은 반도체와 모바일, 가전 이런 쪽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반도체에 있어서 어떻게 나눠지고 이 용어들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학문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학문적으로까지는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투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을 계기로 용어 정리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는데 비메모리 반도체를 다른 말로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은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는 용어에서도 차이가 있듯이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되고요. 비메모리 반도체 혹은 시스템 반도체는 연산이나 논리와 같은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해요. 사실 비메모리 반도체라든지 시스템 반도체 이런 용어는 국내에서밖에 사용을 안 해요. 해외에서는 로직 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보는 시각으로 정리를 하자면 메모리 반도체와 로직 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국내에서는 비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라고 용어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점유율에 있어서는 세계 점유율이죠. 메모리 반도체가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약 80% 정도 점유를 하고 있어요. 즉 비메모리 반도체를 세계에서는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D램, S램,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이 메모리 반도체에 속하고,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세계 점유율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죠. 반면에 비메모리 반도체에 있어서는 최강자가 인텔이에요. 인텔 같은 경우에는 PC의 두뇌라고 불리죠. CPU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통신칩, 이 분야에서 세계 1위입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이나 PC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으로 주로 사용이 돼요. 하지만 비메모리 쪽은 주로 연산 작업을 하는 전자기기의 두뇌 역할을 하기 때문에 PC와 스마트폰은 물론 TV, 세탁기, 냉장고, 밥솥 이런 모든 전자기기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율 면에 있어서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서 더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정의를 내려봤는데, 조금 전에 삼성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 라인을 신설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파운드리 라인은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파운드리 라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여러 기업에서 반도체의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설계를 직접 파운드리 업계에 맡기면 제조를 해주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분야를 파운드리 업계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대만이 1위죠. 그리고 한국이 2위예요. 1위는 TSMC, 2위는 삼성전자인데, 이렇게 TSMC하고 삼성전자가 1, 2위를 다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초미세 공정이라고 하죠. 세계에서 TSMC하고 삼성전자 이 두 곳 기업만이 7나노 미세 공정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에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는 3나노 미세 공정도 양산하겠다고 발표까지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SMC라든지 삼성전자 이 두 기업만이 세계에서 가장 미세 공정이 최적화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선두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업계에서도 톱 1, 2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공정이 미세화된다면 PC를 예로 들자면 CPU의 크기가 작아진다든지 전력 소모가 줄어든다든지 성능이 향상된다든지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미세 공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애플이라든지 퀄컴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를 직접 제조를 하지 않죠. 단순히 설계만 해서 이 설계 도면을 가지고 TSMC라든지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에 의뢰를 해서 반도체를 제조를 하고 있어요. 이러한 기업들을 흔히 팹리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 생산시설에 대한 투자 부담을 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퀄컴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 R&D 쪽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하죠. 그렇다 보니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번에 투자 계획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둔 곳이 이런 팹리스 기업들, 애플이라든지 퀄컴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도체를 제조해서 생산하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30년에는 삼성전자가 TSMC를 따돌리고 점유율 1위가 목표라고 하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될 점은, 오늘 중국 양회가 개막을 했어요. 이 중국 양회가 뭐냐면 중국 인민대표대회라고 해서 정치적인 행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목을 해보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중국 측에서도 10조 위안이라는 보따리를 풀기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분명히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자금을 풀어서 경제를 다시 부양시킬 것이다.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금액이 약 1726조라고 하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마인드맵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자, 오늘 중국 양해가 개막되었는데 단순히 여기서 했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종목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저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중국에서 이렇게 대규모 자금을 풀게 된다면 중국 수요자들의 수요 개선에 따른 면세점이나 백화점, 화장품, 의류 등 소비재의 실적 개선이 기대가 된다는 발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런데 올 초부터 끊임없이 나왔던 기사 중에 중국의 시진핑이 국내에 방한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시진핑이 국내에 오게 된다면 어떠한 기업이 수혜를 볼까요? 그동안 2016년에 사드 사태로 인해서 한한령으로 화장품주라든지 엔터주 그리고 면세점주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의 수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수혜하고 오늘 개막한 양해를 통해서 국내에 수혜 볼 수 있는 기업을 한번 같이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초점을 가져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저는 여러분들에게 4월 달쯤에 중국의 화장품 관련주를 한번 주목해보자고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화장품주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화장품주 중에서도 사드 사태와 무관하게 실적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본다면 향후 좋은 흐름을 우리가 잡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진핑이 온다 안 온다 이런 말이 많은데 솔직히 오지 않는다는 말만 나오지 않는다면 불확실하다고 해도 중국 소비재주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기사예요. 왜냐하면 오지 않는다 이렇게 팩트가 나온 것이 아니라 올 듯 말 듯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오느냐 안 오느냐 이 부분보다는 지속적으로 이 기사가 나올 때마다 중국 소비자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가 있겠죠. 이런 점에 초점을 우리가 갖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기사는 지난달에 나온 기사죠.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에 뜨는 중국 소비주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종목들이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하고 면세점, 엔터, 화장품 이 외에 많은 종목들이 더 있죠. 이런 종목들을 찾아보신 다음에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5만원 부근에서 굉장히 횡보를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도 조금 지루하게 느끼실 거예요. 물론 5만원부터는 한 호가당 100원씩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의 폭이 4만원대보다는 둔화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들어왔다는 점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만약에 내일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연속적으로 외국인이 계속 들어온다면 삼성전자도 이제는 외국인이 3, 4월 달과는 다르게 조금씩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